4.3절 정수의 이진법과 십진법 표현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이 비진법 2 이상의 자연수 B에 대해서 이 비진법 전개가 유일하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의 토픽은 십진법에 국한해서요. 십진법으로 요 AM서부터 A0라는 이런 자릿수, 디짓으로 표현된 십진수를 보고 이게 어떤 특정한 수들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수들로 직접 나누어 보지 않고 이 자릿수, 디짓의 이 숫자만 보고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쉬운 경우부터 먼저 공부하죠. 2, 4, 5, 8, 1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자연수 n이 있고요. 그거의 십진법의 각 자릿수의 숫자가 디짓이 이 A0서부터 AM까지 주어져 있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자, 이게 n으로 나눠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요 끝자리 1의 자리 수가 2로 나눠 떨어지는지 아닌지만 판별하면 되죠. 4는 n이 4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요 끝에 두 자리, 요 두 자리가 4로 나눠 떨어지는 것입니다. n이 4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요 끝에 두 자리를 이제 두 자리인 숫자로 보고요. 그 십진법을 봤을 때 이게 4로 나눠 떨어지는지 아닌지 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혹시 제일 앞에는 0이 아니지만 요 중간에 0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이런 0이라면 뭐 요 숫자만 보면 되겠죠. 또 이것도 0이라면 이게 0이니까 4로 나눠 떨어지는 거고요. 5는 이건 쉽죠. 끝자리 역시 마찬가지로 끝자리가 5로 나눠 떨어지느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n이 5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5가 A0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끝자리가 0이던가 아니면 5이던가 면 됩니다. n이 8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요. 이 8이 요 주어진 숫자의 끝에 요 세 자리를 십진법으로 읽었을 때 그 숫자가 8로 나눠 떨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앞에가 뭐 0이라면 요 숫자만 읽으면 되고요. 또 이게 제일 쉬운 경우 n이 10으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12A0 요 끝자리 수만 나누는 건데 그렇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은 A0가 0일 때 뿐이죠. 뭐 증명은 쉬우니까 해보죠. 자, n이 십진법으로 이렇게 표현됐다는 얘기는 n을 등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경우를 살펴보면요. 요만큼 해서 여기 10이 공통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10을 빼주고 그리고 A0는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요것만 2로 나눠 떨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 방향을 해볼까요? 요 방향. 만약에 n이 2로 나눠 떨어진다고 해보죠. 그러면 A0가 2로 나눠 떨어지는지 살펴보죠. n이 2로 나눠 떨어진다면 이게 2의 배수죠. 그리고 요만큼이 2의 배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 앞에 10이 2 곱하기 5니까요. 따라서 n에서 요만큼의 숫자를 뺀 게 바로 A0가 되죠. 그래서 n도 짝수고 여기가 이것도 짝수기 때문에 A0가 짝수가 됩니다. 또 역으로 이쪽 방향을 보면요. A0가 2로 나눠 떨어진다면 이 부분도 2로 나눠 떨어지죠.
10이 여기 있으니까요. 2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게 2로 나눠 떨어지고 요게 2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거의 합도 2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합이 n이죠. 그래서 n이 2로 나눠 떨어져서 이 방향의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것의 증명을 살펴보면요. 이번에는 n을 요만큼을 이렇게 묶어서 이 공통적으로 있는 10의 제곱을 밖으로 뽑아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100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요 숫자겠죠. 요 숫자겠죠. 자, 그러면 이 방향을 증명을 해보면요. n이 4로 나눠 떨어진다고 하면 또 여기도 4로 나눠 떨어집니다. 100은 4 곱하기 25죠. 그래, 이 부분이 4로 나눠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4로 나눠 떨어지고 요만큼이 4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걸 이쪽 변으로 넘기면요. n 빼기 이거 한 개 a0잖아요. 요만큼이잖아요. 따라서 요만큼이 4의 배수 빼기 4의 배수니까 요만큼이 4의 배수일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하고요. 또 역도 같은 방법으로 요만큼이 4의 배수란 얘기죠. 요 조건이. 따라서 요만큼이 4의 배수고 또 요만큼이 4의 배수입니다. 이 100이 4의 배수니까요. 그럼 4의 배수 더하기 4의 배수는 그 결과가 n인데 n도 4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이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8로 나눠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자, 요 세 개만 남겨놓고 앞에 나머지 부분에 여기 10의 3승이 다 있을 테니까요. 10의 3승 1000을 이렇게 뽑아줬고요. 그리고 요만큼을 그대로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이게 바로 10진법으로 나타내면 요게 되는 거겠죠. 각각의 자릿수가 A2, A1, A0 100의 자릿수가 A2고 10의 자릿수가 A1이고 1의 자릿수가 A0네요. 그래서 요만큼이 바로 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하고 같은 논리로 요 방향을 증명하면요. n이 8로 나눠 떨어지면 요 부분이 8로 나눠 떨어지고요. 또 요만큼이 8로 나눠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요 1000이 125 곱하기 8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8로 나눠 떨어져서 요만큼이 8로 나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n에서 요걸 뺀 요 값이 요 값일 텐데요. 여기에서 요만큼을 뺀 값이 요만큼을 이쪽으로 넘기면 요 빼기 한 건데 이 빼기 한 값이 요거하고 같죠. 그래서 요게 8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n이 8로 나눠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요 부분이 8로 나눠 떨어지니까요. 이걸 이쪽으로 넘긴 8의 배수에서 8의 배수를 빼도 요 값이 8로 나눠 떨어지겠죠. 또 역으로 이만큼이 8로 나눠 떨어지면 또 요만큼도 8의 배수니까 그것의 합인 n도 8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 증명을 마치게 되죠. n이 5로 나눠 떨어질 필요충분 조건하고 10으로 나눠 떨어질 필요충분 조건은 다른 거에 비해 훨씬 쉬우니까 이 증명은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 화면에서는 2로 나눠질 2, 4, 5, 8, 10으로 나눠 떨어질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이번에는 3하고 6하고 9로 나눠 떨어질 필요충분 조건으로 구해보죠. 자, n을 10진법 표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랬을 때 이 n이 3으로 나눠 떨어질 필요충분 조건은 요 각 자릿수의 합, 여기에 나오는 것들 다 합한 것이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입니다. 9로 나눠 떨어질 필요충분 조건도 비슷한데요. n이 9로 나눠 떨어질 필요충분 조건은 9가 이 각 자릿수의 합을 나누는 것입니다. 6으로 나눠 떨어진 필요충분 조건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사실을 이용해서
이게 2로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n이 이렇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은 2가 n을 나누고 동시에 3이 n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이 n을 나누는 건 여기 지금 여기에 있었고 2가 n을 나누는 필요 충분 조건은 요 끝자리 수가 짝수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3으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하고 9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 이걸 만약에 보인다면 이 6으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좀 전에 이 3으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하고 또 2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 우리 앞장에서 배운 그거를 이용하면 되니까 우리 요 두 개만 증명해 보죠. 자, n이 10진법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는요. n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식에서요. 여기서 빼기 1을 해줍니다. am을 이렇게 빼줍니다. 10의 m승에서 빼기 1을 해주고요.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빼기 1을 해주고요. 계속 여기 빼기 1을 해주고 여기도 빼기 1을 해주고요. 그리고 A0는 그냥 그대로 여기 끝에다 써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AM만큼 빼줬고 AM-1이 빼줬고 해서 A2가 빼졌고 A1이 빼졌으니까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더해줬습니다. 보충을 해줬습니다. 요 묶어주고 여기서 빼기 1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요 식에서 이런 식으로 빼기를 해주고 여기서 빼준 거를 여기서 이렇게 더해줬고요. 그리고 A0는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형태들 K가 양의 정수인 그런 K에 대해서 10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10의 K제곱 빼기 1의 K제곱이라고 해석을 해서 요거는 10 빼기 1의 요 10의 K-1제곱 곱하기 1의 0제곱 그리고 이거는 10의 K-2의 1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결국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값은 요게 지금 9니까요. 3으로도 나눠 떨어지고 9로도 나눠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들어가 보면요. 자, 먼저 요 방향을 증명을 해보죠. n이 3으로 나눠 떨어지면 요거의 합도 각 자릿수의 합도 3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거를 살펴보면요. 자, n이 3으로 나눠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이것들은 자, 요런 형태여서 자, 요런 항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항들은요. 요 항들은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따라서 n이 3으로 나눠 떨어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요 빼기 한 것이 바로 요 값이죠. 요 각 자릿수를 합한 값입니다. 따라서 이게 3의 배수고 요만큼이 3의 배수니까 그거에 빼기를 한 요 값도 3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증명이 됐고요. 이제 반대 방향 이쪽 방향을 증명을 해보면요. 가정이 요만큼이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 각각도 좀 전에 봤듯이 3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3으로 나눠 떨어진 3의 배수들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3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3이 n을 나누게 됩니다. 9도 마찬가지죠. n이 9의 배수라면 요 각각의 항도 9의 배수니까요. 이 전체를 이쪽으로 넘기면 9의 배수에서 9의 배수를 뺀 게 되죠. 그 값이 이게 되죠. 그래서 요만큼이 9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증명이 됐고요. 이 방향을 증명을 해주면 요만큼이 9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게 9의 배수면
또 요만큼이 다 각각이 9의 배수니까 이 전체가 9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9의 배수 더하기 9의 배수가 돼서 이 전체, 그게 n이죠. n이 9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도 증명이 됐습니다. 2부터 10까지의 숫자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필요충분 조건을 중에서 남은 게 요 7 하나죠. 요 7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요 10진법으로 표현된 이 숫자가 7로 나눠 떨어질 필요충분 조건을 요 각각의 자릿수로의 입장에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10진법으로 이렇게 표현된 숫자 n이 7로 나눠 떨어질 필요충분 조건은요. 자, 여기 이렇게 썼는데 요 끝자리만 빼고 지금 이게 전부 n 플러스 1개의 자릿수가 나오는 이런 숫자죠. 이거 대신에 이렇게 1서부터 m까지만 나온 요 숫자, 요 숫자를 10진법으로 읽은 수에서 이 끝자리 수를 2배를 해서 빼준 값이 7로 나눠 떨어지는 것입니다. n이 7로 나눠 떨어질 필요충분 조건은 이 숫자에서 이 숫자가 7로 나눠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요만큼을 10진법으로 읽은 이 수, 그러니까 이게 1의 자리고요. 그 다음에 A2가 10의 자리 숫자고 A3이 100의 자리 숫자죠. 여기서는 이 A1이 10의 자리 숫자고 A2가 100의 자리 숫자였는데 요 숫자는 요게 1의 자리 숫자, A2가 10의 자리 숫자, 이런 식으로 읽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 값에서 요 끝에 자릿수의 2배를 뺀 값이 7로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우리 주어진 n은 10진법으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써주겠냐면요. 이만큼에서 10을 이렇게 뽑아준 다음에요. 그 뽑아준 괄호 안에다가 2a0를 뽑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10을 전개한다고 하면은 요게 여기까지는 요만큼의 숫자가 다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10을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20의 a0가 나오니까 a0만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더하기 21a0를 해야지 요 a0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n을 이렇게 묶어주고 10을 뽑아서 이렇게 묶어주고 그 괄호 안에 마이너스 2a0를 해주면요. 요거 전개하면 요만큼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 a0만 남아야 되는데 여기서 요거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0의 a0가 돼서 여기에 21a0를 해줘야지 요 a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여기 이 숫자가 될 겁니다. 요만큼을 10진법으로 나타내는 게 여기에서 요만큼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a0는 그대로 여기 왔고요. 이거 10진법이면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가 여기 이거를 1로 수정해야 되네요. 네, 수정했습니다. 여기 하고 여기 10의 제곱이라고 잘못 써줬는데 그거를 10의 1승 10으로 다 수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만큼에서 10을 뽑아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10의 1제곱이 됐죠. 뽑아주고 그 괄호 안에 마이너스 2a0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0a0니까 플러스 21a0를 해주면 요거 하나하고 맞아 떨어져서 요식하고 요식이 서로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 방향을 증명을 해보죠. 그러면 요 괄호에 나오는 요 숫자가 바로 요 값이 되겠습니다. 요만큼을 10진법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나는 숫자는 그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자, 이쪽 방향 n이 7로 나눠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우리가 요게 7로 나눠 떨어지는지 증명을 해보면요. 자, n이 7로 나눠 떨어지고요. 요게 요쪽으로 넘어가면 n-21a0 그러니까 요게 또 7로 나눠 떨어지죠. 7, 3, 21이니까. 그래서 n이 7로 나눠 떨어지고 요게 7로 나눠 떨어지니까 n에서 21a0를 한 요 값이 7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n-21a0가 바로 요 값이죠. 요 값이에요. 그래서 7이 요 값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7이 10하고 서로서죠. 7하고 10하고 서로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리 2.5가 뭐였냐면요. 어떤 수가 어떤 두 수의 곱을 나누는데 이거하고 이게 서로서면 이게 이거를 나눈다 라는 게 유클리드 레마 정리 2.5였습니다. 따라서 요 7이 요 두 개를 곱한 것을 나누는데 10하고 7은 서로서니까 7이 요만큼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7이 요만큼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요걸 나누는 요쪽 방향에 증명이 된 거죠. 또 역으로 요 값이 7로 나눠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n이 7로 나눠 떨어지는지 살펴보면요. 자, n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근데 요게 7의 배수예요. 7로 나눠 떨어지고 또 요만큼이 우리 가정에 의해서 7로 나눠 떨어져요. 따라서 요것도 7로 나눠 떨어지고 요만큼도 7로 나눠 떨어지는데 그것의 합도 따라서 7로 나눠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이 자릿수를 보고 7로 나눠 떨어지는지 안 나는지를 판별하는 요거를 이용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라지 n이 198,359라고 해보죠. 그랬을 때 이게 7로 나눠 떨어지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요게 7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자, 요만큼에서요. 요거죠. 9 하나 빼고 거기에 2 곱하기 9를 뺀 값. 그 값이 7로 나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나눠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여러 번 쓰면 요게 7로 나눠 떨어지냐. 요 지금 괄호한 계산을 해서 이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눌 요 값이 7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역시 또 이것에 의해서 요 사실에 의해서 요만큼에서 요 끝자리 수 1981에서 2 곱하기 7 14를 뺀 값이 7로 나눠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게 7로 나눠 떨어질 거는요. 필요 충분 조건은 또 요게 7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요만큼의 숫자에서 요 끝자리 수 곱하기 2 14를 뺀 값이 7로 나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값 계산하면 지금 182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7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요만큼에서 요만큼 18에서 끝자리 수의 2배 4를 뺀 값이 7로 나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27, 14에서 7로 나눠 떨어집니다. 이게 7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7로 나눠 떨어지고요. 따라서 이게 7로 나눠 떨어지고 따라서 이게 7로 나눠 떨어지고 따라서 n이 7로 나눠 떨어지네요. 이게 만약에 7로 나눠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7로 나눠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판별하겠죠. 이게 만약에 아주 간단한 숫자가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6이 나왔다. 이러면 7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안 나눠 떨어지고 안 나눠 떨어지고 안 나눠 떨어지고 안 나눠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안 나눠 떨어진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이게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양쪽 방향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여서 요 끝에 요게 나눠지면 이것도 7로 나눠 떨어지는 거고 요게 안 나눠 떨어지면 이것도 안 나눠 떨어지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7이 14를 나누기 때문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n이 7로 나눠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7로 나눠 떨어진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뭐 직접 나누는 거랑 뭐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요 자릿수를 이용해서도 특별히 나눗셈을 하지 않더라도 요 자릿수 이 디짓만 이용해서도 이렇게 판별할 수 7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십진법으로 표현된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을 그 각 자릿수에 나타난 그 숫자 디짓을 가지고 판별했는데요. 자, 우리 4장의 제목이 합동 이론입니다. 컨그루언스 시어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합동 이론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거는 사실 고등학교 내용 가지고만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 배운 합동 이론을 이용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약간의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자, 이 정수계수 m차 다항식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x에 관한 다항식입니다. 각각의 계수는 모두 정수고요. 그럼 정리 4.4는 만약에 a하고 b가 법 n에 대해서 모듈러 n에 대해서 합동이면 요 다항식에 a를 대입한 값과 a를 대입한 값과 b를 대입한 값도 역시 법 n 모듈러 n에 대해서 합동이다라는 게 정리 4.4의 결론입니다. 이것의 증명은 우리 지난 시간 4.2절에서 배운 이 정리 4.1을 이용하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게 이런 가정에서 이런 사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정의가 뭐냐면 PA에서 PB를 뺀 게 N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게 이 합동의 정의였습니다. 그럼 PA에서 PB를 뺀 값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A를 대입한 값에서 B를 대입한 값을 빼주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같은 요 지수가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주면요. 요 공통된 요 계수 CK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정리 4.2에 요 F번을 이용하면 A하고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면 AK제곱도 BK제곱하고 합동입니다. 따라서 AK제곱 마이너스 BK제곱은 법 N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죠. 모듈러 N에 대해서요. 그래서 모든 항들이 법 N에 대해서 0하고 합동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다 더한 것도 0하고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요 PA-PB가 0하고 합동이 됩니다. 법 N에 대해서요. 따라서 PA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PA가 PB하고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증명이 됐고요. 간단한 따름 정리를 하나 살펴보면요. 만약에 어떤 우리가 이런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이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되게 하는 그런 정수군 x를 찾는 어떤 합동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죠. 그랬을 때 a가 만약에 이 합동 방정식, 이 다항식에 대한 물론 계수가 정수로 주어진 이 다항식이에요. 이 다항식에 a가 만약에 해라면 그리고 또 어떤 b가 그 a하고 법 n에 대해서 같은 n이에요.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면 b도 역시
이 합동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게 이 따름 정리의 결론입니다. A가 요 방정식, 요 합동 방정식의 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A를 대입하면 요 합동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A가 0하고 합동이라는 얘기죠. 법 N에 대해서. 그런데 A하고 B가 합동이라면 우리 좀 전에 정리 4.4에서 이게 합동이라면 PA는 PB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PA가 0하고 합동이니까 PB도 0하고 합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PB가 0하고 합동이라는 얘기는 B가 이 합동 방정식의 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리 4.4에 의해서 이 따름 정리는 쉽게 딸려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그 고등학교 때 내용으로 증명했던 어떤 십진법으로 주어진 이 수가 3으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요 S가 뭐냐면 요 라지 n의 각 자릿수의 합입니다. 그거를 S라고 놓는다면 자, n이 3으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이 S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이다. 또 n이 9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S가 9로 나눠 떨어지는 것이다. 이 앞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었는데 이거를 합동 이론을 이용해서 다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이런 라지 n에 대해서요. 자, 다항식 하나를 정의하는데 이 다항식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계수, 계수를 요 다항식의 각각 계수를 요 n의 각 자릿수로 해줍니다. px를 가령 예를 들어서요. 주어진 이 라지 n이 십진법 1234였다면 여기 정의되는 요 다항식은 뭐냐면 요 계수가 요 각 자릿수인 그런 다항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3x 더하기 4인 그런 다항식입니다. 요 자릿수를 계수로 가면요. 여기 1이고 여기 2가 오고 여기 3이 오고 여기 4가 온 그러니까 요런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10하고 1은 모듈로 3, 법 3에 대해서 합동입니다. 10 빼기 1은 9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요. 이게 만족됩니다. 따라서 우리 좀 전에 정리 4.4에 의하면 P10도 P1하고 합동이죠. 임의의 이런 정수계수 다항식이 있으면 합동인 수들을 대입한 것도 합동이다. 같은 이 법이라면 이랬습니다. 따라서 10하고 1이 법 3으로 합동이니까 P10도 P1과 합동이 될 겁니다. 모듈로 3에 대해서요. 그런데 P10이 뭐예요? 여기 10을 대입한 값이 바로 요 값입니다. n입니다. 또 한편 P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뭐냐면 이게 다 더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이 자릿수의 합 S가 됩니다. 따라서 N하고 S가 법 3에 대해서 모듈로 3에 대해서 합동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S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N이 만약에 3으로 나눠 떨어진다면 뭐 3K 뭐 이런 거라면 S도 3 뭐 L 이런 거려야 됐죠. N도 N이 3으로 나눠 떨어진다면 S도 3으로 나눠 떨어져야지 이 전체가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N이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됐죠. 이게 3으로 나눠 떨어지면 이 전체가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 또 요 사실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10하고 1이 법 9에 대해서 합동이죠. 따라서 P10하고 P1도 이 정리 4.4에 의해서 서로 합동이 됩니다. 법 9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N이고요. 이건 S가 됐죠. 따라서 N과 S가 법 9에 대해서 합동이니까 이게 3의 배수면 N-S가 이번에는 9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9로 나눠 떨어져서 9L 뭐 이런 꼴이라면 S도 9L 이런 꼴, 뭐 9K 이런 꼴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가 9로 나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n이 만약에 뭐 9k 플러스 r인데 r이 0에서 8 사이에 있는 그런 수라면 0에서 8 사이에 그 나머지가 0이 아닌 그런 수라면 이것도 같은 나머지여야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 합동 두 개가 합동이란 얘기는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란 얘기는 이것과 이것이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4.2절에서 배웠었죠. 합동을 정의했을 때요. 따라서 이것도 n이 9로 나눠 떨어지면 s도 9로 나눠 떨어지고 s가 9로 나눠 떨어지면 n도 9로 나눠 떨어지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합동 이론을 썼더니 우리가 좀 복잡한 그 인수분해 공식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합동 이론을 썼는데 고등학교 과정의 내용만큼만 증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상의 얘기도 좀 더 해보면요. 11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보죠. 자, n이 10진법으로 썼을 때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각 자릿수가 요 am서부터 a0 숫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 t라는 값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끝자리서부터 각 자릿수인데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a0 빼기 요 a1 10의 자리 숫자 더하기 100의 자리 숫자 빼기 뭐 해서 그러면 이 am은 지금 여기가 짝수일 때가 더해주고 홀수일 때가 지금 빼지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1의 m승의 am까지 한 요 값을 우리 t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진법으로 표현된 이 숫자가 11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11이 요 값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 1의 자리 숫자부터 더하고 빼고 해서 얻어진 이 값이 11로 나눠 떨어지는 겁니다. 자, 증명도 역시 또 간단한데요. 자, px를 역시 마찬가지로 요 10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요 나타나는 각 자릿수를 개수로 갖는 그런 다항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 11에 대해서 10하고 마이너스 1이 서로 합동입니다. 자, 합동의 정의가 이거에서 이걸 뺀 게 이걸로 나눠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11이 됩니다. 그래서 11로 나눠 떨어져서 10하고 마이너스 1은 합동입니다. 그러면 정리 4.4에 의해서요. 요 다항식에 10을 대입한 값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법 11에 대해서 합동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10을 대입한 값이 바로 그 n이 나오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t가 됩니다. 요 x자리에 0은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1의 0승이니까 1이고요. 또 k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고요. k가 2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k가 m일 때는 마이너스 1의 m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과 t가 법 11에 대해서 합동이 됩니다. 그 얘기는 n과 t가 11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11로 나눠 떨어지면 이것도 11로 나눠 떨어져야 되고 이게 11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11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n이 11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t가 11로 나눠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의 그런 수학에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합동 이론을 썼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동 이론을 써서 하는 것이 효용이 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하는 효용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똑같은 정리 4.6을 요 합동 이론 없이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만으로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정리 4.6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보죠. 합동 이론 없이요. n이 11로 나눠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요 t가 11로 나눠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n이 10진법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편의상 요 끝에서부터 이런 순서로 써보겠습니다. n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 n을 어떻게 써주냐면요. 자, 먼저 a0는 제일 끝에 여기 놔주고요. 그리고 요만큼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더해줍니다. a1으로 묶어주고요. 그러면 여기 a1이 하나 더 더해졌으니까 여기서는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고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a2가 빼졌으니까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여기 a2를 더해줍니다. 또 그 다음은 더해주고요. 예. 그러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빼기 a3가 있어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자, 여기가 홀수 지수일 때는 더해주고 짝수 지수일 때는 빼줘야 되는 거니까 10의 m승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승을 해주고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 m승에 am을 더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소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 뒤에 나온 요 숫자가 바로 우리의 t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지수가 홀수인 경우 12에 있는 지수가 홀수인 경우 1, 3, 5에서 홀수인 경우 그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 여기가 홀수 차수 지수가 홀수일 때는 우리 인수분해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더하기일 때는 여기가 홀수일 때만 우리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죠. 홀수일 때 이런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습니다. 10 플러스 1에 10의 2k승 좀 전에 여기가 플러스라고 오타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홀수 차수, 여기가 홀수 차수이고요. 또 여기가 여기도 지금 1에 2k 플러스 1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이면 그 인수분해 공식을 여기에 써봤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홀수 차수고요. 이가 더하기일 때는 저 x 플러스 y에다가 x의 2k승 빼기 x의 2k 마이너스 1승 y 그 다음에는 더하기 x는 지수를 하나씩 줄여주고 y는 지수를 하나씩 키워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 가는 거고요. 또 2k서부터 시작해서 x의 0승까지 그러니까 전부 지금 2k 플러스 1개의 항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시작한 게 플러스로 끝나야 됩니다. 홀수계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인수분해 공식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홀수에 나오는 홀수 차수 있는 거는 여기에 이거를 2k 플러스 1승이라고 보고요. 요거를 적용을 하면 10 플러스 1에 이거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요. 그러면 요 값은 여기 11이 들어가 있어서요. 1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 이런 항들은 요 지수가 홀수승인 그런 항들은 다 1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수가 짝수인 경우는 여기
여기 빼기를 되는 이런 형태죠. 예, 치수가 짝수인 것들을 살펴보면요. 자, 이거는 10의 2k 제곱은 뭐예요? 1 다음에 0이 모두 2k에 있는 거죠. 그거에서 빼기 1을 하는 거니까 1 다음에 0이 2k에 있는 거니까 빼기 1을 하면 9가 2k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를 뽑아주면요. 그러면 1이 2k에 있는 거죠. 1이 2k에 있는 거죠. 그러면 1이 2k가 있으면 이 숫자를 11로 나누면요. 이 숫자를 11로 나눈다 치면 여기에 1이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고 이 자리에 1이 되고 해서 쭉 가서 여기가 0이고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첫 자리 여기에서만 여기 1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01, 01, 01 이게 반복이 되겠죠. 1만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이게 전체가 요만큼이 2k인데 여기 요만큼 그러면 요만큼이 2k-2개죠. 1이 2k-2개죠. 그러니까 이 01, 01 이런 것들이 k-1개에 있는 걸 겁니다. 요만큼의 숫자를 11로 나누면 11을 나눠서 이렇게 뽑아주면요. 자, 여기 1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0101이라는 요 두 개씩의 쌍이 모두 k-1개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숫자도 이렇게 11로 나눠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만큼의 이런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항들이 이런 항들이 요 10의 위에 있는 지수들이 홀수이든 짝수이든 모두 11로 나눠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요 각각의 항들이요. 따라서 요 전체 그것들을 다 더한 값도 11로 요만큼도 11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증명을 해보죠. 이쪽 방향을 증명을 해보면 n이 11로 나눠 떨어지고요. 요만큼이 11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쪽으로 넘겨서 빼준 값이 바로 이 값이죠. t. 그래서 11의 배수에서 11의 배수를 빼준 이 값도 그게 t인데 11로 나눠 떨어지겠죠. 또 역으로 t 요만큼이 t인데 요게 11로 나눠 떨어지면 요만큼이 11로 나눠 떨어지고 또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요만큼이 이게 11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의 합도 11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그 합이 바로 n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에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합동이론을 이용하지 않았더니 훨씬 더 복잡합니다. 뭐 약간 좀 아이디어도 필요하고요. 훨씬 더 어렵게 증명이 됐지만 우리 합동이론을 썼더니 이게 쉽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4장에서 공부한 이 합동이론은 에러 보정 부호, 에러 커렉팅 코드나 혹은 에러 디텍팅, 에러를 감지해내는 그런 코드에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 책에 나오는 요 연습 문제 4.3의 27번에서 이 각각 책의 뒤에 있는 ISBN이라고 책마다 출판되는 책마다 받는 어떤 고유 번호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10자리 ISBN이 나왔는데 요즘 거의 13자리 ISBN을 써서 그 내용보다는 우리가 모두 쓰고 있는 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이 컨그런스열이 합동이론이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이렇게 13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생년월일이죠.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 여기는 보통 뭐 성별 2000년 그 전 사람들은 여기가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고 2000년 이후부터는 여기가 3이면 남자고 4면 여자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뭐 도시고 여기는
그 더 세부적인 행정구역, 뭐 구라든지 뭐 동이라든지 그 행정구역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 앞에 거 생년월일하고 이 앞에도 다 같은데 혹시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일련 번호를 붙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13번째 자리는 이 앞의 내용으로부터 계산을 해서 얻어진 값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요 A1에는 2를 곱합니다. A2에는 3을 곱하고요. 여기는 여기서 요거는 2를 곱하고 또 요거는 3을 곱하고 4, 5, 6, 7, 8, 9 다음에 또 2, 3, 4, 5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곱한 값을 다 더해준 값을 11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13번짜리 숫자는 11에서 R로 나눈 것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11에서 R을 뺀 11에서 R을 뺀 이 숫자의 끝자리 수로 정의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는데 어느 한 번호를 잘못 썼다. 그러면 요 공식에 어긋나면 이 전체적인 주민등록번호가 틀렸다라는 걸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하나가 이게 틀리게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틀리면 이 값이 이 13번짜리 요 숫자하고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서 이 전체가 틀린 번호라는 것을 감지해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을 어떤 에러 디텍팅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규칙을 줘서 만들어내면요, 이 어떤 에러가 있으면 그게 에러가 있다라는 사실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해서요, 여기 뭐 숫자를 좀 더 집어넣어서 추가로 집어넣는 숫자를 더 집어넣어서 규칙을 좀 더 복잡하게 해주면 어느 하나가 이렇게 틀렸으면 그거를 올바른 걸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걸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이론을 공부하는 에러 커렉팅 코드에 관한 그 코딩 시어리는 수학의 아주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요 규칙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요, 좀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인터넷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보통 쓰지를 않지만 좀 더 이전에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회원 가입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전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인터넷 사이트에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어떤 금융정보, 은행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좀 더 이전에 한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요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회원을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요 규칙에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을 해서 요 규칙에 맞기만 한다면 이 주민등록번호는 맞구나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갖는 사람이 없더라도 회원 가입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해가지고 여기에 번호를 쭉 넣으면 요거까지 뭐 원하는 앞에 12자리가 나오면 13번째 자리가 알아서 계산이 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돌아다니곤 했었습니다. 4.3절 두 번째 수업은 좀 길어졌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